21학년도 고2 9월달 학력평가 윤리사상 김성욱입니다. 여러분이랑 같이 제가 세 번째 만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총평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고생하셨어요 여러분, 수고하셨어요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윤리와 사상을 전공하고 공부를 하면서 윤리와 사상을 선택한 친구들에 대한 애정이 더 많거든요. 다른 일반적인 과목을 선택한 친구들보다 윤리와 사상 선택한 친구들 되게 멋있고 공부를 좀 하고 싶어하는 성향이 저랑도 좀 어울리는 것 같고, 그래서 윤리와 사상을 선택한 친구들이 잘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드려 보려고 꽤 노력을 하고 그러려고 EBS에서 강의도 하고 이러는데, 근데 윤리사상이 좀 어려운 과목이긴 해요, 여러분. 다른 과목들에 비해서 조금 수준이 높아요. 우리가 이렇게 레벨이 좀 높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레벨업 열심히 시켜드려 보려고 하는 건데, 이번 시험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윤리사상 진짜 좀 어렵다라는 느낌이 좀 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고3의 수능을 보는 분들의 기본을 체크하는 정도의 문제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고2이시고 그 다음에 윤사를 제대로 공부하신 적은 없고요. 솔직히 내신 때 그때 조금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지금 다 까먹었죠. 그리고 나서 문제를 푸시기에는 꽤 난이도가 있는 문제였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윤사가 너무 어려워, 나 안 할래, 막 이런 생각이 드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근데 제 생각은 여러분 그래요. 이 윤사라고 하는 과목을 여러분이 공부를 제대로 해본 적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우선 들고요. 두 번째는 그럼 어떤 과목은 쉬운 과목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또 좀 들어요. 윤사 어려우니까 여러분이 정법으로 가볼까요? 세계지리로요? 세계사로요? 과목을 생각할 때 보니까 그 과목도 만만치 않을 것 같죠. 모든 과목은 다 그렇고요. 모든 과목을 제대로 한 번 제대로 두 번, 제대로 세 번 보지 않았으면 다 어려운 건 다 똑같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내가 뭐가 모자라지, 어떤 걸 우리가 알아야 되지, 이번 시험은 어땠지, 이렇게 자꾸 쌓아가시는 레벨업 시키는 그런 자세가 필요해요. 국어, 영어, 수학 공부해 보셨잖아. 국영수도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한 번 했다고 다 아는 건 아니니까. 자, 여하간에 이번 시험은 좀 어려웠다는 걸 말씀을 드리면서 뭐가 나왔길래 어려웠나, 어디가 나왔나 이런 걸 간단히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전체적으로 보면 동양, 한국 그리고 서양까지 문제가 등장한 겁니다. 서양 철학 중엔 현대 철학 파트는 지금 안 나오고 현대 철학 파트 이외에 나머지 부분까지 다 나왔는데, 그렇게 해서 20문제가 구성됐고요. 이제 11월 달이 되면 아마 여기에 사회사상까지 이제 붙어서 전체 부분이 아마 시험 문제 등장하겠죠. 보통 수능 문제에서 동양 한국 문제, 그다음에 서양 문제, 그리고 사회사상 문제 이렇게 나오고요. 보통은 이제 7문제 내지 8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이제 그렇게 이제 사회사상에 빠지니까 이제 여기에 동양과 서양에서 좀 문제가 많이 나왔네요. 근데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비교를 해봤는데 이렇게 합쳐서 이거랑 보면 숫자가 거의 비슷한데요. 여기 여러분 이렇게 동그라미 친 것들이 있잖아.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좀 어려운 문제들이에요. 이 어려운 문제의 기준이 뭐냐 하면 조금 새로운 비교가 되고 있다. 이건 고3에 나와도 굉장히 세련될 수 있다. 이런 문제가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되는 문제. 그래서 여러 학자들과 비교돼서 좀 깊게 물어보는 문제. 그리고 새로운 주제의 문제. 중간 유식학이라던가 아니면 로스와 칸트의 비교라든가 이런 것들이 여러분한테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좀 등장을 해서 여러분들이 좀 당황하셨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상 중에서 이황희 같은 것이 비교되는 사상은요, 여러분들이 쉽게 알기가 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조금 자세히 한번 가볼까요? 자세히 가보면 제가 이걸 이제 하면서 여러분에게 수능도 가르쳐 드리지만 앞으로도 수능도 쭉 가르쳐 드리려고 하지만 어떤 상식과 교양을 좀 늘리는 강의가 되고자 노력하는 거고, 그게 실제 여러분 윤사 끝까지 하고 나서 수능 끝나고 대학 가서 보시면 알아요. 윤사를 했다는 게 얼마나 교양과 상식이 많이 쌓인 건지. 그래서 다른 전공을 한 친구들하고 선택한 친구들하고는 좀 다르거든. 근데 어쨌든 우린 윤사를 성공적으로 내신도 수능도 완성해 내야 되는데, 이번 시험 보면서 내가 또 느낀 건데 기본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 모든 시험 문제, 이번 시험도 그렇지만 아마 다음 시험도 그럴 텐데 계속 기본적인 걸, 수능도요 기본적인 걸 물어봐요. 이 기본적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기본 개념을 아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예를 들어 스피노자 하면 이거가 포인트, 아리스토텔레스 하면 이거가 포인트, 이런 게 여러분의 머릿속에 이렇게 좀 갖춰져 있어야 그 다음 응용이 되고 비교가 되거든. 그러니까 어떤 사람마다 기본적인 특징 같은 것들
것들은 우선 갖고 계셔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게 아직 정립이 안 돼 있다 보니까 문제가 어렵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 심화 주제라고 굳이 뽑아봤는데 여기는 이 심화 주제의 문제들이 전부 다 공통점이 뭐예요, 여러분? 비교되고 있죠? 그럼 비교되고 있으면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냐? 공통점과 차이점 간의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만의 특징, 이 사람만의 특징, 그리고 둘의 공통점 이런 걸로 문제가 나오거든. 근데 제가 왜 이걸 나열해서 썼냐 하면 수능에도 아마 올해 수능 이렇게 나올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항상 비교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여기 요번에 비교됐던 이 사람들 6문제에 꼭 기억해 주시길. 아주 잘 비교됩니다. 그래서 비교의 어떤 기본, 비교의 원형 뭐 이쯤 되는 거거든. 그거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 이 두 문제에 이제 주목하는데 고3도 잘 안 나오는 문제거든요. 로스와 칸트를 비교하는 문제인데 이건 사실은 이렇게 나와야 되는 문제였어요. 근데 이거를 고2 문제에서 내가 봐서 반가운데 이런 건 여러분이 고3 가서도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제가 주목하는 중관학과 유식학 대승불교의 두 파벌인데요. 이게 여러분이 고3이 되시면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이제 한 3년쯤 됐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등장하고 저는 여러분의 수능 시험에서 나올 거라고 생각해요. 중관학과 유식학. 그러니까 지금부터인데 나올 때마다 아주 소중하게 문제를 좀 이해하는 그런 컨셉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셨죠? 공부는 기본으로 돌아가고요. 자꾸 비교하는 걸 체크해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신유형에 대해서도 이제 하나하나씩 대입해 나가자는 겁니다. 제가 구체적이고 자세한 건 이제 가서 1번부터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조금 이따 만납시다. 고맙습니다.